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전남 동부권에 밤사이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 전남 광양의 한 야산에서는 흙이 무너져 내려 주택 등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매몰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네, 2시간 전인 오늘 오후 3시쯤 이곳에 매몰돼 있던 81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수색 9시간 만에 건물 잔해와 흙더미에 깔린 이 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이 씨가 발견된 곳은 집 대문 바로 앞쪽이었는데요. 소방당국은 유족들이 집에 설치해둔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발생 바로 직전에 이 씨가 집에서 대문 밖으로 나온 모습이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과 마을 주민들은 현장에서 이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오열했는데요. 산사태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6시쯤이었습니다. 주택 등 5채가 매몰됐는데요. 이 가운데 3채는 흙에 완전히 매몰됐고 나머지 2채는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산 바로 아래에 있던 주택 주인 1명은 사고 당시 집에 없었고요. 3명은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당시에 천둥 번개와 같은 굉음과 함께 흙이 밀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해남에선 침수된 주택에서 급류에 휩쓸려 60대 여성 1명이 숨졌고요. 진도군 진도읍 인근에서도 주택이 침수된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오늘 오전 9시 10분쯤에 전남 나주시 지석천 남평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양 산사태 현장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부터 남부 지역에 내린 비로 지금까지 2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와 시설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벽부터 재난대응태세를 2단계로 격상해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부지방에 내린 비로 지금까지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해남군 대흥사 인근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졌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 침수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남 광양에서 산사태로 주민 1명이 매몰됐는데 수색 결과 숨진 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해남과 강진, 진도 등에서는 주민 1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 43곳이 물에 잠겼고 농경지는 7,572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통제구역도 늘었습니다. 지리산을 비롯해 10개 국립공원 287개 탐방로가 통제됐고 순천에서 광주 송정 노선의 철도 노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김포와 울산 여수공항의 항공기 11편과 여수에서 거문, 제주에서 우수영 등 24개 항로의 여객선 40척의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중대본은 오전 3시까지 전남 일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300mm를 넘으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오전 4시를 기해 호우 대처를 위한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전남 나주시 남평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밤사이 비구름은 다시 강해져 내일까지 남부지방엔 비가 최고 20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대처가 쉽지 않은 야행성 폭우인데다 비가 집중되는 시간이 만조 시간과 겹쳐 침수 위험도 큰데요.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네, 김민경 기자, 이 남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먼저 레이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비구름대가 지난밤부터 계속 같은 자리에 걸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장마전선을 경계로 남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했고 북쪽 상공으로는 찬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이 두 공기층이 이 비구름을 압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경계면으로 폭이 좁고 강한 비구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시간대보다는 강도가 약해졌지만 지금도 후남과 경남 지역으로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1시간 동안에도 울산과 서천 지역으로는 2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만 300mm 안팎의 비가 집중된 영산강 유역으로는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나주시에 있는 지석천 남평교 지점 홍수주의보 발령 중입니다. 현재 수위를 살펴보면
4.3m로 평소보다 2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홍수주의보 수위인 4.5m에 근접한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지금도 비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특보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오는 비는 언제가 가장 위험한가요? 네, 먼저 지금처럼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는 산사태뿐 아니라 만조시각 침수 위험도 큽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자료를 보면 다소 약해진 비구름은 오늘 밤부터 다시 강하게 발달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주로 남부지방에 영향을 줄 걸로 예측됐습니다. 장마전선이 오늘보다는 다소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전북과 경북 지역으로도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 오늘 자정 무렵 그리고 고흥과 부산 지역은 내일 아침 7시 전후가 만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천 주변으로는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밤 시간에 대처가 쉽지 않은 야행성 폭우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남쪽 상공으로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강풍 구역이 형성될 걸로 예측됐습니다. 밤에 주로 밀려드는 이 바람은 비구름을 발달시키는 재료인 수증기를 싣고 오기 때문에 야행성 폭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영향으로 내일까지도 남부지방에는 최고 200mm,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오고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도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남부지방에 계속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도 새벽부터 쏟아진 비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박기원 기자, 그곳은 농수로가 넘쳐 주택이 침수됐다고요? 네, 저는 창원시 북면 신촌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집 마당은 어젯밤부터 내린 많은 비로 주변 농수로가 넘치면서 아까까지 무릎까지 물이 찼다가 지금은 발목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 집을 포함해서 인근 주택 3채가 침수됐고 주민들은 인근 마을로 대피했습니다. 저 현관 앞을 보시면요. 집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높게 쌓아 올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새벽부터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4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남해 341, 삼천포 285, 고성 285, 5등입니다. 창원과 진주, 남해, 고성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거제와 통영 등 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진주 난강댐은 정오부터 사천 방향 초당 1,200톤, 진주 방향 초당 300톤의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어제 저녁 7시부터 탐방로 모든 구간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와 창원 소방본부에는 주택과 상가 침수 등 7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전 11시쯤 진주시 한 도로가 물에 잠겨 승용차에 고립된 운전자가 구조됐고 오전 8시쯤엔 산에서 토사가 밀려내려와 주택 2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집중호우 때 배수로를 정비하거나 농경지를 확인하다 4명이 숨졌는데요. 하천 주변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하고 배수로 정비도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부산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와 강한 바람으로 담벼락 붕괴와 단전 등 사고가 발생하고 곳곳이 침수돼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부산 온천천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정민규 기자, 현재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빗줄기는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부산에 내려진 강풍주의보의 경우 다만 오늘 정오께 해제가 됐습니다. 한때 가파르게 수위가 상승하면서 우려가 커졌던 부산 온천천의 경우에는 다행히 지금은 수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구간의 통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평소 시민들이 이용하던 산책로는 물론 하천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이곳 온천천의 세계교량 하부 도로를 포함해 부산에서는 수영강 세월교, 영락공원 지하차도, 덕천 배수장 인근 도로 등 모두 6곳의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부산에 50에서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침수 우려가 있는 곳으로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부산 북구, 금정구, 기장군, 강서구에서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인근 주민들께서는 경사지 접근을 피하시고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현재까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0여 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동래구에서는 집중호우로 집안이 내려앉으며 한 사찰의 담장이 무너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또 강한 바람에 고압 전선이 끊어져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140세대가 정전됐고 도시철도 범내골역 인근에서 가로수가 꺾여 쓰러지는 등 강풍 피해 역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온천천에서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많은 비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산사태 위험이 큰 지역, 대비가 필요한 지역은 어디인지 알아봅니다. 다시 재난미디어센터로 갑니다. 네, 박영민 기자, 먼저 산사태 특보가 내려진 지역들 정리해 주시죠. 네, 전남과 경남의 산사태 경보는 아직 3단계인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특보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사태 경보 지역입니다. 전남에서는 담양과 영암, 장성, 순천, 보성, 진도, 여수 등 12개 지역을 비롯해 경남 남해까지 경보 지역은 모두 13곳입니다. 오전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산사태 주의보 지역입니다. 부산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기장과 금정 등 4개 지역에 주의보가 발령돼 있고요. 경남은 통영, 창원, 고성, 거제, 함안, 김해, 산청, 사천, 하동 등 10개 지역, 그리고 광주 동구와 전남, 완도, 한평, 곡성, 구례, 광양 등 5개 지역입니다. 주의보 지역은 모두 20곳입니다. 이번에는 터치스크린으로 이동해 산사태 위험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이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인 저희 KBS에 제공하는 산사태 분석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산사태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붉은색, 그리고 그 아래 단계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촘촘하게 이렇게 격자 표시가 돼 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토양이 얼마나 수분을 머금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 이른바 저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류 비율을 확인해 퍼센트로 표시해서 산사태 위험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산사태가 발생한 광양 진상면입니다. 보시면 이곳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새벽 시간대 상황을 보면 예측보다 실제 비가 더 많이 내려서 토양이 머금고 있는 수분의 양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저류 비율이 경보 기준인 58%를 넘긴 88.7% 수준입니다. 다만 이번에 발생한 산사태가 벌목이나 공사 등의 영향인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전남 보성군 견백면입니다. 보시면 이곳은 조금 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산사태 위험성이 그만큼 더 크다는 뜻입니다. 이 지역은 저류 비율이 58%를 넘기면 산사태 경보 수준인데 현재 10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산 인근이나 절개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분들께서는 산사태 위험 징후를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장맛비가 초반부터 강하게 또 많이 몰아내리면서 집안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행동 요령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처럼 특보를 보면서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이런 날 등산이나 캠핑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피하실 때는 집안의 가스나 전기를 차단하는 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 연속 700명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레부터는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의 영업정지가 적용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현대백화점입니다. 지난 4일 식품관 종사자 2명이 최초 확진된 뒤 추가로 12명이 더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부 종사자는 증상이 있음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또 대부분 종사자가 인접한 곳에서 장시간 근무했으며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어제 휴점한 데 이어 오늘도 조기 폐점한 뒤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구 태권도장과 성북구 고등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각각 14명,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746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서울 320명 등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 방역당국은 모레부터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 정지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차 위반 시에 지금까지는 경고가 시행 규칙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 정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더 많은 백신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하루에 2만 5천 명 정도밖에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젊은 층들에게 빨리 백신을 맞출 수 있으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밤 10시 이후 한강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음주로 적발된 시민들에게는 우선 계도 조치를 시행한 뒤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정부가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받고 나중에 돌려주는 백신 교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내일 오전에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이 들어오고 13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 자율 접종에 사용돼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이스라엘과 코로나19 백신 교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받아 접종한 뒤 9월에서 11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백신 교환을 통해 조기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내일 오전 인천공항에 들어옵니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백신 교환처를 찾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유효기간 안에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교환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7월에 공급될 예정인 백신 1000만 회분과 함께 예방접종에 사용하여 국내 예방접종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도착하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으로 자치단체 자율접종 일정이 빨라집니다. 우선 신규 확진자가 몰려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당초보다 일정을 보름 이상 앞당겨 13일부터 자율접종이 시행됩니다. 대민 접촉이 많은 위험군을 대상으로 서울 예방접종센터에서 약 20만 명, 경기 예방접종센터에서 약 14만 명이 접종을 받게 됩니다. 또 28일부터 접종 예정이던 교육, 보육 종사자 가운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1, 2학년 교직원 등에 대한 접종 시작일도 13일로 앞당겨집니다. 사전 예약은 내일 자정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예약 대상자에게는 내일까지 개별 문자로 예약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내 백신 1차 접종자는 어제 하루 5만 3천여 명 늘어 누적 1,54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인구의 10.5%인 536만여 명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측과 임금 교섭에 접점을 찾지 못해서인데 현대자동차 노조도 내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세찬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대형 크레인을 점거했습니다. 크레인으로 오르는 계단 앞에는 8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농성 중입니다. 노사가 2년치 임금 협상을 두고 해를 또 넘겨 3년째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가 사측의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9차례 교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전면 파업이라는 것을 결정했고,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선 건 회사의 물적 분할이 확정된 2019년 6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노조의 기본급 12만 원 인상과 특별위로금 지급 요구에 대해 사측은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했던 현대차 노사도 올해는 가시밭길입니다.
5월 상견례 이후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순이익 30%의 성과급 지급과 64세 정년보장 등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내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가결될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재계는 코로나 불황에서 기지개를 켠 경제 전반을 고려해서라도 조선, 자동차 업계의 노사 문제가 올해만큼은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대선 경선 중인 민주당에선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바지 발언을 놓고 다른 후보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민생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틀째 탈원전 반대 발언을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여배우 스캔들 질문에 바지 한 번 더 내려야 하냐고 응수했던 이재명 후보를 두고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당황스러울 정도의 태도라고 지적했고 이낙연 후보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본선이었으면 폭망각이라는 박용진 후보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 대한 집중 공격을 내성을 키울 백신에 비유했지만 불편함을 감추지는 않았습니다. 당신 마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마녀 아닌 거 증명해봐. 그래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이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정책에 집중하자며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으로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강성 지지층을 비하하는 단어로 표현한 송영길 대표를 향해 최대 리스크 요인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으로 민생 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카이스트를 찾았습니다. 원자 핵공학 전공 학생들과 만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의 중요한 우리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또 젊은 연구자들의 꿈과 희망도 이제 좌절이 됐고. 윤석열 전 총장은 앞서 대전 현충원도 참배했고 특히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앞에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보훈과 탈원전 반대를 고리로 반문재인 색채를 강화해 보수층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윤 전 총장은 내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나 야권 대통합 문제를 논의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3,300선을 회복하며 7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포인트 상승한 3,305.21에 코스닥은 2.37포인트 내린 1,044.96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한편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 S-오일이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실적 잠정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이 전망되며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고 LG전자가 2분기에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걸로 예상되면서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신풍제약이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2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폭락하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10전 내린 1,129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강한 비구름대가 남해안을 지나면서 현재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산, 서천, 또 순천 등지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빗줄기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은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특히 지금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강한 비구름대가 좀 더 북상을 하면서 내일은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까지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200mm 이상,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최고 80mm,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과 대구가 23도, 청주와 광주 24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 역시 29도, 청주, 광주 28도 등으로 중부지방에서는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남부지방에서는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내리는 전남 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만조 시간이 겹쳐서 해안 저지대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는 계속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